예, 안녕하세요. 파생 아티스트입니다. 9월 29일 9월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아무튼 오늘 뭔가 뒤에 뭐 연설 특별한 내용 크게 막 작용할 것 같지는 않은데 뒤에 뭐 연설도 있고 하길래 유로부터 볼 예정이고요. 유로 보고 파운드 보고 5일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화면 넘겨서 5일부터 유로부터 볼게요. 잠시만요. 카메라 2. 사실 지금 카메라 이 화면 보더라도 이 화면만으로도 대충 뭐가 움직이나 확인은 가능한 상황이라. 유로 어딨나? 여기 있네요. 1.17960 바닥 한번 잡힌 상태인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바닥이 진짜 바닥일 수도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봉으로 체크하면은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금 막 그냥 아직까지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분봉으로 보면 엄청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일봉으로 보면 아직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5일 거래하실 분 거래하셔도 되고요. 지금 30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추세 밑으로 좀 나가려고 하거든요. 수렴 구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방송 중에 하방으로 튈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51.24 정도 못 깨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얘는 잠깐 달러 인덱스로 바꿔보겠습니다. 그쵸, 이런 모양이거든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 유지예요. 지금 아마 볼린저 밴드 같은 거 갖다 껴놓으면은 여기 뭐 최상단 라인 맞고 떨어지는 듯한 그런 그림일 듯한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아니라는 거죠. 바닥이 안 잡혔어요. 이런 모양이라 유로가 만약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다시 아래로 내려박는다고 생각하면 지금이 저점일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죠. 라인 잡혔던 1.17960 평단가 1.8 이하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되게 마음 편하긴 한데 애매해요. 이게 그러니까 매매 들어갔다 이거 손절로 버텨야지. 이거 본절로 버티면은 들어갔다가 컷되고 들어갔다 컷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입 포인트나 손절, 본절 같은 경우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주요한 싸움 구간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깨지고 이탈하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는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유로 같은 경우는 바닥이 어딘지 잡아볼 때가 바닥이 어딘지 하락이 어디까지 빠지는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라인이라는 거죠. 1.17960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로는. 그리고 파운드 봐야 되나? 시간 관계상 파운드 먼저 안 봐도 되겠다. 골고루 볼게요. 여기 화면 열은 김에. 유로 대응하실 분은 지금 방송 보면서 하시고요. 5일은 키워볼까? 50점,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180분 어제 기준 중심 잡았던 선은 다 깨졌고요.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하락 추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0.21 위로 올라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캔들, 이번주 캔들까지 해서 50.21을 선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캔들 지금 몸통을 아직 깨지도 않고 있어요. 50.65 정도 되는 부분, 50.65 정도 되는 캔들 몸통 부분도 깨지 않고 있고 꼬리 부분 근처 50.20 정도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급락 가능성보다는 일시적인 하락 가능성이라고 좀 보기가 좀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당장은 30분 정도 말고는요 180분 같은 걸로는 기준점이 없고요. 일본 기준으로 보면은 다음 주까지 예상했을 때 50.21 깨는지 안 깨는지 보고 저점 매수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좀 보고 있어요.
물론 데이 트레이딩 기준은 아니고요. 어,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50.21 아니면 50.65 정도 그 몸통 깨기 직전까지는 혹시 급락했다가 만약에 하락했다가 상승으로 도는 듯한 그림이 되면 매수 쪽으로 잡아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지난주랑 이번 주랑 비슷한 말씀 드려요. 이게 지금 박스권을 일본 기준 박스권을 돌파한 게 엄청 오랜만이거든요. 일본 기준 박스가 잡힌 게 여기 8월이에요. 8월부터 지금 거의 2달 만에 박스 탈출을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근데 너무 허무하잖아요. 50.21 밑으로 다시 주저앉으면 박스권 이탈했다가 다시 기어 들어오는 흐름인데.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컷이 걸리더라도 50.21이나 65 정도에서는 한번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사실 이거 그 라인 차트 일본 같은 거 기준으로 제가 뭐 선 긋고 그러면 좋긴 한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만든 거니까. 박스가 상향이 됐죠. 그럼 여기서 싸워야죠. 근데 지금 아래가 아니라 위잖아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 쪽으로. 뭐 오늘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 기회 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주봉 같은 경우로 보면은 46달러 위에서는 계속 매수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막 급락해가지고 한 번에 막 몸통으로 깨고 그냥 깨고 계속 지지선을 깨는 경우보다는 내려갈 때마다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단타 입장에서도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단타하는 게 50달러에서 46달러,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부터 46달러까지는 단타에 물리더라도 매수 쪽에 물리는 게 탈출하기 좀 쉽거든요. 너무 비싸게만 잡지 않으면 당일 캔들 기준으로 고점보다는 저점 매수 쪽으로 가면은 오히려 수익 내긴 더 안정적으로 쉬울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따가 초록색 하면 그 크루드오일 30분으로 또 설명드릴게요. 잠시만요. 물 좀 떠올게요. 목이 말라서. 아무튼 오일은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항생은 거래는 안 하지만 뭔가 라인 잡혔어요. 올리면 보이려나? 금방 봐드릴게요. 항생 일본 기준으로 바닥 잡힌 게 27451이네요. 오늘 아니더라도 월요일 되더라도 27451 몸통으로 깨는지 안 깨는지 보시고 지금 만약에 그 상방으로 보신다면 여기 깨는지 안 깨는지 기준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생 주요 라인 일봉으로 27451, 27052 나오네요. 여기 라인이 잠시만요. 항생 거래는 안 하지만 좀 볼게요. 7월 28일에 잡힌 라인이네요. 만약에 하방으로 시작하게 되더라도 이 항생 같은 경우 변동이 워낙 세니까 다음 주에 27051을 한 번에는 깨진 못할 것 같아요. 뭐 꼬리로는 깰 수 있겠지만 꼬리로 깨더라도 몸통이 27051까지는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본다면 2745일 기준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고 하방 같은 경우는 27052 정도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니케이는 자리가 좀 약간 계속 확장되고 있어서 매매하기 좀 애매하고요. 근데 그건 알겠어요. 지금 2500? 여기 빠르게 돌파 못하면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천연가스는 일본 기준으로 보면 약간 중간인데 이거 주봉으로 보면 가운데 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천연가스를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거면 2.917 기준으로 여기 지지받는 모습이면 2.917 기준으로 매수, 깨서 저항받는 그림이면 2.917 기준으로 매도 이렇게 대응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버 얘는 뭐 할 얘기가 없네요. 내려올 자리 더 기다려야죠 뭐. S&P, 나스닥 얘도 하락 나오는 거 기다려 보고요. N 저도 N은 좀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라서 좀 더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하락이 계속 캔들 좀 날카롭게 세우면서 내려왔거든요. 8927.5에서 계속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슈팅 나올 가능성보다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주까지만 8927.5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 계속 완만하게 버텨주면은 하락 힘이 약해지면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아마 8927.5 주변으로 계속 캔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되는 흐름이라면은 9089까지 다시 리턴할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 주봉으로 다시 돌려드릴게요. 주봉으로 보면 기다려야죠. 8515까지. 선택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일봉이 지켜지는 것 같으면 8927 기준에서 매수 가깝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걸고. 그리고 좀 불안하다 싶으면 뭐 여기까지 기다려야죠. 여기는 절대 한 번에 깨지지 못하는 자리니까요. 물론 절대라는 건 없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하. 많이 하죠. 주요 종목들은 특히 그래요.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텐데 전일 중심이 저항이나 지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쓸만한 자리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매매할 때 기준 라인 같은 게 잡아놓고 매매하면 좋은데 기준 라인이 애매할 때는 전일 중심 정도에서 잡아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라인 차트 외에 하나의 보조선 정도로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골드는 무슨 생각일까? 골드가 180분 뭐 아니면 30분 일본 기준으로 보면은 매수 자리예요. 얘가 그러니까 N이랑 상황이 똑같아요. 일봉으로는 매수 자리고 뭐 180분 이하 캔들로도 매수 자리지만 여기가 깨지면 되게 크거든요. 주봉 자리로는 기다려야 돼요. 주봉상으론 되게 큰 자리인 거 알겠죠? 1276이 주봉으로도 잡히고 일봉으로도 잡히는 자리예요. 여기가 안 깨지면은 여기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가 맞는데 깨지면은 1135까지 열려 있대요. 주봉상으론 최대 1200까지는 충분히 가겠죠. 700틱 나오네요.
매수 넣고 버티다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 컷하고 스위칭을 해보시던가요.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손실 보기 싫으면 여기나 여기까지 오는 걸 기다리면 되겠네요. N하고 완전히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매수 일본 기준으로는 승부를 봐야 되는 자리가 맞고요. 주봉 기준으로는 한참 기다려야 돼요. 호주 달러에서 뭔가 잡히고 있어요. 잡히고 있는데 이게 지지선으로 작용이 되면 좋은데 깨지려는 흐름이라 좀 애매하네요. 근데 그동안에 올린 상승각을 생각한다면 물론 유로보단 약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저항 수평선 하나 그으면요 그냥 위에 탑으로 맞고 떨어지는 저항이긴 한데요. 호주 달러 좀 상승 중에 눌림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자리가 매수 자리예요. 일본 기준까지도 매수 자리고요. 지금 이거 주봉으로 돌려도 대충 비슷한 수치 나오거든요. 조금 이탈은 했지만 밑에 지지되는 라인들이 많아서 아무튼 이런 느낌이에요. 일봉으로 승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네요. 호주 달러도 있고 엔 선물도 있고 골드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가볍게 넘기시더라도 다음 주 중으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엔을 거래할지 호주 달러를 거래할지 골드를 거래할지. 여기 일본 기준이기 때문에 밀리면 주봉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 캐나다 달러는 아직 라인 안 잡혔으니까 기다려 보고요. 파운드도 기다려 보고요. 코는 뭐 그냥 수렴이라서 시세 나오면 그때 매매하시던지 그냥 막연하게 사놓고 기다리는 거는 그냥 그 증거금 묶어두는 기분이라. 그래도 오늘도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3, 4, 5 정도 오면은 매수 넣어도 와도 될 것 같아요. 혹시나 3, 4, 5 정도에서 매수를 잡을 기회가 있다면 지금 자리는 중간 자리는 안 좋은 것 같고요. 밀은 열심히 싸우고 있네요. 밀이 근데 지금 여기 빨리 넘지 못하면 저항 맞고 다시 430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만기가 12월이라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캔들이 이렇게 패턴 그려보는 거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뭔가 지금 상승해서 뚫으려고 시도는 중인데 못 뚫거든요. 다음 주에도 계속 뚫으려고 시도하다가 계속 못 뚫고 하면은 맞고 떨어지겠죠. 맞고 떨어지면 다시 매수 기회가 오겠네요. 430까지. 심심하신 분들은 밀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큰 욕심 없이 한 계약, 두 계약만 던져보겠다라는 느낌이. 그래서 뭐 수익 나면 좋은 거고요. 웬만하면 최대한 비싸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진짜 기회가 온다면 한번 사보는 느낌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느낌으로 샀다가 뭐 $1,000, $2,000 수익 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미리 아직 시세가 안 나왔어요. 수렴이에요. 수렴인데 최상단까지 올라온 거죠. 레오님 지금 계시나? 녹화방송 보시려나? 카페 지금 실제 활동해온 180명 중에 유일하게 커피 보시는 분 한 분 레오님인데 안 계신 것 같네 오늘. 그래도 봐드릴게요. 혹시나 보실지 모르니. 박스라서 그냥 박스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별 내용 없네요. 그냥 일봉이든 주봉이든 박스라고 믿고 손절 좀 여유있게 걸고 매수 걸고 뭐 여기나 여기까지 가져가 보는 매매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커피를 열심히 본 게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라인만 차트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제가 뭐 거래 여태까지 살면서 몇 번 해봤잖아. 3번 해봤나? 계좌 하나로 바꾸고 나서 종목이 이게 거래가 안 돼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해봤어요. 라인만 이렇게 띄워드렸으니까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 넘길게요. 크루드 30분 상태를 볼까요? 갇혔어요. 완전히 극수렴이죠. 어제 그렇게 추세가 터지더니 하방으로 추세가 박스를 치고 있네요. 이렇게 하루 종일 여기 싸움이죠. 단타 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고,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단타 치더라도 매도보다는 매수가 유리해요. 2번 먹을 거 한 번만 먹으라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물론 매수로도 수익, 매도로도 수익, 매수로 수익, 매도로 수익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물리더라도 매수가 조금 더 낫다는 거예요. 단타를 치더라도. 매도는 그냥 안 먹을래 그냥 포기하고,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매도해서 차라리 청산을 날리고 무포로 구경을 하다가 또 자리가 오면은 매수로 들어가서 매도 청산하고, 차라리 그게 낫지. 매수에서 들어가서 매도 청산, 매도에서 진입해서 매수 청산, 이거는 조금 위험해요. 왜 그런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밑에 라인 2개가 받쳐주고 있잖아요. 여기요. 물론 약간 더 내려와서 여기가 낫기도 하는데, 하방을 이렇게 하다가 혹시나 하방으로 더 내려주면은 그냥 손절 걸고 다시 밑에서 또 잡으면 되거든요. 매수는. 근데 만약에 매도를 쳤다가 물리면 답이 없어요. 위에가 다 뚫려 있거든요. 아까 일봉으로도 봤잖아요. 지금 수많은 지지선들이 밑에서 버텨주고 있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는 무한으로 열려있는 상태고, 차트상으로는 밑에는 제한적이에요. 그럼 단타를 치더라도 손절을 걸더라도 매수로 주문을 넣었다가 손절을 걸고, 매수로 주문 넣었다가 손절을 걸고, 이게 좀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양쪽 다 먹으면 좋아요. 해외 선물 특성상 그냥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다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좀 오래 살려면 그게 좀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수렴이 언제까지 계속 되려나요? 1시나 2시? 오늘 계속 이러다 끝나려나? 단타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단타 기회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매수든 매도든. 웬만하면 매수가 날 것 같다는 거고. 카페 글 올린 거 하나 복습시켜 드릴게요. 저 어제 그냥 손절 걸고 탈출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또 스위칭은 그냥 애매해서 안 했지만, 여기 선을 2개 그어야겠네. 선을 2개를 그었어요. 마이너스 만, 마이너스 2만. 어제 느낌이 하방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만을 넘어서 마이너스 2만까지 막 터치를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안 하면 어제 못 깨는 자리였어요. 왜냐면 그동안 힘겹게 올렸거든요. 아, 이걸로 보니까 답답하네. 나름 캔들 슈팅으로 올린 자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서 계단식으로 올린 거라 매물 다 소화하면서 올렸거든요. 여기 슈팅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깨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호가 잔량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설마 했는데 마이너스 만 맞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이너스 만을 이탈해서 어저께 마이너스 2만까지 터치하는 걸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그냥
얘네가 진짜 작정하고 깨려는 거구나. 그래서 포지션 매수 같은 경우 제가 컷을 손절을 시킨 거고, 다시 마이너스 2만에서 만까지 들어오려나 매도세가 유지되려나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포지션이 없는 입장이었으면 매도를 무조건 따라서 가도 될 만한 입장이었고, 그리고 만약에 포지션이 어쩌다가 보니까 매도 중인 상태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만을 넘어서 2만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도 마이너스 2만 유지되고, 캔들 3개까지 거의 마이너스 2만 유지 다 됐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원웨이다 생각하고 원래 목표가보다 더 가져가도 돼요. 오히려 사실 이럴 때만 거래해도 되죠. 계약수 1개가 아니라 다계약이라면. 아무튼 그래서 저는 매수 어제 그 손절을 넣었고요. 매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바닥 기준은 마이너스 만 이하로 다시 기어 들어올 때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캔들이죠. 근데 마침 마이너스 만에서 이제 점점점 이제 호가 잔량이 매수로 돌아갈 때, 매수로 스위칭이 될 때쯤에 라인이 잡혔어요. 이런 데서는 포지션 반대로 이제 영매매 들어가도 되는데 생각보다 먹을 게 크진 않아요. 보통 단타성으로 10틱에서 20틱 반등 나오다가 하방 중이면 저가놀이, 그리고 상방 중이면은 고가놀이 하면서 계속 위나 아래에서 고정되는 경우 많거든요. 지금이 그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지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자주 나오는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잠시만요. 전화가 오냐 계속. 왜? 방송 중이야. 잠깐은 괜찮아. 요것만. 뭐 새내리긴 해. 몰라 아무튼. 시간? 낮 시간? 알았어. 방송 끝나고 전화. 전화 안 받으려 했는데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지금 한 3분째 오고 있어서. 그래서 5일 같은 경우는 박스권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다음에라도 한 달에 한 번, 어쩌면 많을 땐 2번 나오는데, 체결강도 지표 제가 자리 없어도 이렇게 마이너스 만, 2만 유지될 때는, 만약에 저처럼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었으면은 반대 색깔이잖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일단 컷을 하고, 그리고 나서 관망하고 지켜보면서 스위칭을 하거나 그냥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원래 목표가가 여기였을 수 있잖아요. 매도를 어떻게 잡았는데 목표가가 한 52달러쯤에서 청산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욕심내서 가져가 봐도 돼요. 이렇게 유지가 마이너스 2만까지, 심할 때 마이너스 3만, 4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300틱, 400틱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 있나? S&P랑 나스닥 올라가네요. 엄청나게 큰 봉은 아니지만 오일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켜봐야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나스닥도 올라가고. 유로는 얘는 뭐 하는 거지? 분봉별로 좀 돌려볼게요. 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나름 전일 중심 위로도 올라서 있고 지켜지는 선들이 많네요. 근데 위에 저항도 많죠. 그쵸? 맨날 생기는 개수작. 참 애매한 자리네요. 밑에도 받쳐주고 위에도 갇혔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스권 매매.
30분 보면 마음이 좀 편하네요. 왠지 저점 매수로 해서 단타를 치면 될 듯한. 근데 저항 걸리면 매도 쳐도 되고. 보고 잘 대응하세요, 하실 분들. 골드랑 N은 다 말씀드렸고요. 일봉상으로 저점 매수가 가능한 자리인데 깨지면 주봉까지 기다려야 되는 큰 자리. 다 본 것 같네요, 종목별로.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 성투하세요 해달라고요? 성투하세요. 근데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도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 궁금한 게 더 없으신 걸로.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근데 해외 선물 휴장일이 있나? 항생 말고? 미장을 다 하지 않아요? 봐야겠다. 없죠. 다 하죠. 다음 주. 중국만. 항생만 월요일날 쉬는구나. 한국 추석 보름달 축제. 보름달 축제. 다 되네요. 아마 저는 다음 주 월화수목금 계속 방송 다 열어둘 것 같아요. 특별히 뭐 하는 게 없어서. 추석 때 할 일이 없네요, 이번에. 연휴가 긴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명절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저는 자기 개발이나 하고 있으려고요. 운동이나 하면서. 열심히요? 열심히 잘 모르겠고 똑같이 해드릴게요. 그냥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항상. 열심인가? 그냥 계속 방송할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 시간도 많이 줄어서 이제. 예, 뭔가 훈훈한 마무리네요. 아, 맞다. 저 내일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선물 달라는 건 아니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무슨 허기예요. 그럴 수 있죠. 1년에 누구나 다 있는 생일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아, 타코배 장면 축하드려요. 올해는 뭔가 쓸쓸한 생일이네요. 아, 죽겠어요. 아, 작년에 뭐 했지? 기억도 안 나요. 재작년에는 뭔가 한 것 같은데 작년엔 뭐 했는지. 근데 보니까 친구들도 남자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일 막 그렇게 크게 안 챙기더라고요. 20대 때는 그래도 열심히 챙겼는데. 영화요? 제가 맨날 영화를 보러 가나요? 저 영화를 보러 가는 게 나름 그게 기준이 있어요. 사람 많을 것 같을 때 잘 안 가요.
그러게요. 오곡이 무르익는 추석. 밥 먹을 때도 나름 기준이 있고요. 그러니까 추석 때는 웬만하면은 외식 잘 안 해요. 명절 때는.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를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러시구나. 킹스맨. 원을 솔직히 너무 많이 재밌게 봤는데 투는 그냥 그렇게 봤어요. 아, 킹스맨 같은 영화구나. 가실 분 가셔도 돼요. 지금 방송은 일단은 다 끝난 상태라. 차트는 맞아. 그래서 영화도 그 추석이나 그 평일 저녁 시간 사람 많은 시간에 잘 안 가요. 새벽에 가면 항상 영화관 제 뒷줄은 전세 내면서 보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조용한 생활에 적응이 돼서 주말에 사람 진짜 많아서 막 줄 서서 밥 먹고 이런 건 놀라요, 요즘엔. 어떻게 줄을 서면서 밥을 먹지 하고. 영화 볼 때 그 영화관 뭐 거의 막 그 영화 거의 내릴 때쯤 가면 막 300명짜리인데 막 3명 있고 그래요. 그 심야 영화 새벽 2시에 가면 그러면 영화 한 사람당 100짜리 앉을 수 있는 거잖아, 이론상으로. 밥집 같은 데도 그냥 사람 제일 없는 시간 찾아서 가서 하는 편이라. 그러니까 혼자 밥 같은 것도 많이 먹잖아, 인스타 보면은. 그때도 보면 그 항상 사람 많지 않은 시간에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는 웬만하면은 좀 집에서 좀 해 먹으려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명절 때도 영화는 요리요? 취미생활이라 할 줄 아는데 근데 그것도 오래 하다가 보니까 잘 안 해요. 근데 이번엔 좀 기운 내서 하려고요. 분명 밖에 나가면은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한테 명절은 좀 명절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엄마 같은 경우는 없고 아빠 같은 경우는 명절 때 따로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설날이나 추석 때 혼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놀러를 가거나 작년에는 놀러 갔거든요. 아예 놀러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요리 같은 거 해먹고 그냥 자기 개발하면서 운동하고 동네 산책하고 책 읽고 그러고 있네요. 명절은 거의 항상 혼자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번에 너무 길어서 친구들끼리 놀러 가려고 보니까 그 비행기 티켓이 거의 4배에서 5배 비싸더라고요. 그냥 그 돈으로 맛있는 거나 먹자 해서 하루 정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것 같고. 아, 녹화 버튼 종료 안 하고 있었네. 방송 듣다 놀라겠다. 해서 뭐 시향이나 이렇게 딴 얘기는 한 30분 하고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한 10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방송을 종료시키고